요 이제 이어서 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자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카라는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 앞에서 보셨고요. 그 객체를 만들 때 자 여기 지금 이제 오브젝트 함수라고 돼 있죠. 예,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딴 거 없고, 자 var 카 이렇게 이제 변수 이제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객체 이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new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오브젝트, 예, 소괄호 열고 닫고, 즉 이제 클래스 자바 클래스로 따지면 원래 이제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죠. 예. 그 생성자 땡기 쓰는 거하고 비슷하죠. 오브젝트 클래스에 오브젝트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라는, 예,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성자 함수 사용해서, 예, 그러더라도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new라는 걸 이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생성 함수 사용해서 오브젝트라는 걸 사용해서 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 요 카 객체에다가 이렇게 속성을, 예,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요 카 객체에 넣는 방법은 카 객체 이름 점 네임 해가지고요, 예,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카 객체의 네임 속성 생기는 거고, 카 점 스피드는 100 하면 카 객체 스피드라는 속성이, 예, 생기는 거예요. 예, 속성 정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미리 여기 오브젝트, 예, 자 생성자 함수항에서 카 객체 만들어 놓고, 아 속성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구나.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 점, 예, 스피드 업 이런 식으로, 예, 익명 함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스피드 업이라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펑션 안에 return this 점 스피드 더하기 10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뭐 다른 이런 속성, 예, 속성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요 스피드업은 속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메소드라고 하죠. 예, 속성이 함수를 대입해 놨으니까, 예,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예, 뭐 방금 그 형식대로, 예, 그대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카라는, 예, 저 기체를 일단 만들고요. new object 해가지고요. 오브젝트, 예, 생성자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속성과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예, 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 여기 P, 자, 요 태그, 예, 예, 각각 ID 값을 카 네임, 카 컬러, 카 스피드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P 태그를 객체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요. 예, 요 ID 값으로 요 뒤에 있는 요 ID 값으로, 자 P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요 P 요소 내용으로, 텍스트 내용으로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네. 자, 카 객체의 속성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카.name, 카.color, 카 객체의 스피드업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결과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오브젝트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예, 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또 이제 생성자 함수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형식인데,
이게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죠. 함수 펑션 돼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함수 선언할 때 쓰는 건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카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그 함수 우리 선언할 때 쓰는 펑션 키워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카라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만 따지면 그냥 이거는 함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갈로 이렇게 열고 네임, 컬러, 스피드 이게 뭡니까? 매개 변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카라는 이름을 줄 때 이제 C자를 이제 대문자로 해서요. 우리가 그 자바 할 때는 대소문자 이렇게 구분 또 하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생성자도 대문자 시작하죠. 클래스 명은 똑같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 펑션 카 한 다음에 딱 함수 모양이에요. 함수 모양인데 자 this.name은 name, this.color는 color, this.speed는 speed, this.speedup은 해서 요거는 메소드 선언하는 거죠. 그다음에 this.speeddown은 또 인명함수 이렇게 대입해서 요게 이제 메소드, 요것도 메소드 선언해 주는 거고 요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속성. 속성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속성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this.name이라고 붙었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매개 변수 이름이 보면 name, color, speed인데 이 값을 받아서 필드에다가 세팅하려고 보니까 필드 이름도 동일하게 이제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this.name은 name, this.color는 color, this.speed는 speed인데 this 뒤에 있는 거는 필드 명이죠. 속성 이름이고요. 자, 대입 변수자 뒤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이게.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생성자 함수인데 뭘 생성합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죠. 아, 이상한데 하는데 자바의 클래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로 이렇게 선언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카라는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객체 만들 때 초기 값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초기화해서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카라는 이제 이 생성자 함수 호출하면서 네임 값, 컬러 값, 스피드 값을 주면 이 네임, 컬러, 스피드 매개 변수 값이 요 필드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초기화 되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제 this.speedup, this.speeddown 요거는 이제 메소드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대입하는 게 함수를 대입하고 있죠. 함수를 선언해서 대입하죠. 익명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peedup이나 speeddown은 메소드, 메소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정의해서 이제 그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소스 코드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위에 바디에 지금 p 태그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홍스카 요 제목이네요. 홍스카고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p 태그에 보시면 내용은 없어요. 카 네임, 카 컬러, 카 스피드 아이디 값만 가지고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또 제목 킴스카 있고 밑에 p 태그 3개가 있는데 카 네임 2, 카 네임, 카 컬러 2, 카 스피드 2. 자, 아이디 값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죠?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라고 이렇게 뒤에 2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요소 내용 텍스트 내용은 없어요, 그죠? 자, 스크립트에서 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죠.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함수, 생성자 함수. 예,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생성자 함수 쪽에 이렇게 보면 예, this.name은 name, this.color는 color, this.speed는 speed. 자, 여기 이제 name, color, speed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속성의 값으로 초기화시켜 주고요. 자, this.speedup은 펑션 해가지고 예, 임명함수 만들어 주고 return this.speed 더하기 10. 예, 그래서 speedup 호출하면 현재 요 this.speed니까 현재 요 속성 카 객체의 속성 speed 값을 읽어서 거기에다가 10을 더해서 리턴해 준다. 자, this.speeddown 예, 요 메소드는 speeddown이라는 메소드죠. 자, 이거는 이제 return this.speed 빼기 10 예.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속성 값에다가 빼기 10 한 결과값을 리턴해 준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바, 홍카, 김카 이렇게 만들었죠. 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생성자 함수죠. 자, 어떤 객체를 생성합니까? 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예. 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생성자 함수로 이렇게 선언해 놓고 요거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는 또 자바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여기서 바 한 다음에 홍카 이게 참조 변수죠. 여기서는 객체 변수라고 하는데 new 키워드 사용해서 뒤에 카 예, 이름 넣고 여기 이제 자바에서 생성자죠. 예. 그래서 이제 소나타 블루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카 객체를 생성해서 홍카라는 객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다음에 자 뉴카 또 객체 하나 만들죠. 예, 집 다음에 레드 70이라는 예, 값으로 초기화해서 카 객체 만든 다음에 김카라는 객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죠. 예, 객체 두 개 만들었죠. 예. 이렇게 이제 객체 두 개를 만들고 나머지 코드는 앞에서 했던 겁니다. 예, 나머지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일단은 document.getElementById 예, 여기 태그에 예, ID 값 카 네임 객체 가져와서 대입하고 그죠? 자, 컬 네임은 예,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카 네임, 카 컬러, 카 컬러 ID 예, 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와서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예, 자, C 스피드 는 document.getElementById 카스피드 넣습니다. 카스피드라는 요 예,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와서 대입하고 그죠? 예. 가져와서 각각 뭐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가져온 객체에다가 텍스트 컨텐트라는 속성에다가 이렇게 자동차 이름, 자동차 색상, 자동차 속성을 예. 이 객체 예. 객체의 예, 속성과 메소드를 호출해서 예, 텍스트로 예,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소스 코드하고 똑같고요. 예, 조금 이제 소스가 뭐가 초과됐나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제목 부분을 보시면 이미 생성된 객체에 속성도 추가하고 예, 속성을 또 삭제도 할 수 있다. 예, 추가 삭제.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이제 생성자 함수라고 해서 카라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나머지 소스는 같아요. 예, 같은데 그냥 여기 이제 보면 홍카와 김카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초기값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김카라는 참조 변수죠. 여기서는 객체 변수라고 하는데 요 참조 변수에다가 예, 점 붙이고요. 프라이스는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생성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생성자 함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price라는 속성 있습니까? 없죠. price라는 속성 없죠. price라는 속성을 객체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값을 문자열 값을 price라는 속성에 집어넣는 거예요. 희한하네. 야, 이거는 자바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 하고 비교하면요, 희한하죠. 객체에다가 그냥 내가 쓰고 객체에도 추가하고 싶은 속성을 추가해서 쓰면 돼.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객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그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name, color, speed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price라는 의미의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요 김카라는 객체의 속성으로 price라는 걸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 필요 없는 속성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delete 키워드 뒤에다가 김카.color 하면 김카 이 참조 변수, 객체 변수라고 하죠. 객체 변수에 요 객체 안에 있는 컬러 속성을 제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기존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이렇게 delete라는 키워드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자바하고. 비스무리, 우리가 이제 표현해 비스무리하다 그러죠. 비슷하다인데 비스무리 하죠. 비스무리한데 비슷하기는 한데 또 나름대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바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왜 그렇게 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는 용어로 안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이제 클래스, 우리가 뭐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드디스크나 SSD에 클래스 파일 만들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이게 이미 객체에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배열 이제 내의 객체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카라는 요거는 이제 객체일까요? 배열일까요? 배열이죠.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 var 카 이렇게만 하면 이건 뭐예요? 변수죠. 근데 var 카는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배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았죠.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쉼표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요소가 3개가 있죠. 요소가 3개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잘 뜯어보시면 이게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객체잖아요. 앞에서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 이렇게 만들어 쓴다고 그랬죠.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 콜론, 속성값. 그죠? 요게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배열에. 그래서 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이제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속성, 콜론, 속성값, 속성, 콜론, 속성값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네임, 컬러, 스피드라는 속성이 있고 각각 다른 값, 속성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배열의 0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 뭡니까? 요 놈이죠. 요 객체입니다. 요 객체고 요 객체의 특정한 속성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카 0번 인덱스 하면 요 0번 인덱스의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요. 요 객체의 컬러 속성을 읽어오겠다. 블루죠. 블루를 읽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점 붙이고 컬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 안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습니다.
예, 접근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카2를 하니까 요게 이제 0번 인덱스고 이게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니까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서 요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스피드, 예, 요 속성을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카0 되어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카0. 예. 카0는 말 그대로 요 첫 번째 객체에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객체를, 예, 뭐 이렇게 통째로 끄집어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에 보면 배열 내 객체를 이렇게 담아놓은 구조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서 배열에다가 이렇게 카라는 배열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각각 똑같은 요 구조에, 예,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들어가 있고요. 값은 다르게 소나타 블루 100, 뭐 집 레드 70, 파시스입니까? 파사십니까? 예. 그다음에 화이트 150. 예.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요 배열 안에 객체가 있고 그 객체는 또 속성을 가지는데 배열 안에 객체를 접근할 때는 요 인덱스만 쓰시면 되죠. 카 갈로 열고, 예, 0 하면 첫 번째 객체. 근데 그 배열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카 0 하면 첫 번째 객체 접근하고 점 해서, 예, 속성 이름을 주시면, 예, 첫 번째 객체의, 예, 영무 인덱스죠. 영무 인덱스에 있는 첫 번째 객체의, 예, 컬러 속성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자, 표기를 이렇게 이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소스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ID 값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죠? 예, 데이터 10, 20, 30, 데이터 11, 21, 31, 데이터 12, 22, 32 이렇게 있고요. 카 1, 2, 3 이렇게 P 태그 안에 이렇게 제목, 예, 들어가고요. P 태그 요소 3개씩 이렇게 비어 있는 P 태그 요소를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에서 이렇게 배열 카라는 배열 안에다가, 예, 객체 3개를 이렇게 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객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객체를 담고 있고요. 포문을 사용해서, 예, 포문이, 예, 여기서 여기까지죠. 사용해서 지금 뭐 했냐 보면 document.get element by id에서 데이터1 데이터1이라는 문자열과 여기는 데이터1이라는 건 없어요. 10, 11, 뭐 12 이런 건 있어도 데이터 1이라는 거 없죠. 그런데 잘 보시면 더하기 i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 1과 i를 더하면 i가 처음에 0이죠. 카운터면서. 그러면 얘는 요 데이터 자 1인데 처음에 i가 0일 때는 더하기 i니까 문자열 연결되니까 여기에 0이 이렇게 붙어서 데이터 10이라는 문자열이 되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i가 1이 되면 1 증가해서 1이 되면 데이터 1이라는 문자열과 1이라는 문자열을 합쳐서 데이터 11이 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예, i가 2가 되면 데이터, 자 1이라는, 예, 요 문자열과 요 앞에 있는 문자열과 i가 2로 바뀌었으니까 2라는 문자열을 합쳐서 데이터 1,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한 줄이 지금, 예, 요거 이제 get element by id 할 때 요 id 값을 이용해서 요 객체를 가져오죠.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한 줄이 3개를 가져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가져오는 대상이 바뀌죠. 처음에는 데이터 10, 두 번째는 데이터 11, 그 다음에는 데이터 12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p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오는 거죠. 예, 요 부분에서,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비슷해요.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2에다가 i 더한 거, 또 get element by 에서 데이터 3에다가 i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요런 이제 요 세트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3개씩 가져와서, 예, 여기에다가 자동차 이름과 색상과 속도를, 예, 여기 이제 배열 안에 있는 카 배열 안에 있는 요 객체, 예, 속성값을 읽어서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1과 카2, 카3 객체의
그 들어있는 값을요 배열에 이렇게 저장하고요. 배열에 이제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객체를 하나씩 읽어서 요 p 태그 요소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예. 해당 객체 첫 번째 객체에 뭐 네임 속성, 컬러 속성, 스피드 속성 읽어가지고 p 요소 내용으로 집어넣고, 예. 그 다음 것도 읽어서 집어넣고. 예. 자, 그럼 이제 배열 객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배열 어레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new array 해가지고요. 요 소갈로 여기 안에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배열이죠. 배열을 만드는데 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게 또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값을 나열해주면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그 단위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런데 요 요소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가지는 또 다른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 되어버리죠. 2차원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 자, 요게 이제 행입니다, 그죠? 자, 요 방향이 이제 행이고요. 자, 열은 요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쓸 때 행 인덱스가 먼저 오고요. 두 개를 쓰면 열 인덱스를 뒤에 씁니다. 열. 요렇게 씁니다. 행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카의 영행의 1열. 자, 카의 영행의 1열 블루죠. 요 부분은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카의 2행의 2열. 자, 카의 2행의 2열 150. 요 부분 접근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네요. 카의 2행의 1열. 카의 2행의 1열. 그래서 카 대갈로 첫 번째는 행. 자, 2행. 두 번째 갈로는 열. 1열. 그죠? 1번 인덱스 열. 그래서 요 화이트. 그리고 카의 0이라면 요 첫 번째 배열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요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인덱스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카 배열의 0번 행에 있는 요 1차원 배열을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열의 값을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로 작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카라는 자,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위에 이제 또 이제 p라는 태그 사용해서요. 카 id 값을 뭐 카 0, 카 1, 카 2 이렇게 이제 주고요. 여기 안에서 그 객체를 get element by id 사용해서 카 객체를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컨텐트 속성에다가 카의 2행 1열 값을 가져서 출력해라 해서 여기 이제 화이트 이렇게 설명된 거고요. 2행 0, 1, 2니까 그죠? 2번 인덱스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출력한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폼을 사용해서 i가 0에서 1, 2가 될 동안 요 i가 3보다 작다. 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세 바퀴 도는 거죠.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에서 요렇게 id 값을 조합해서 쓰는 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id가 10개가 있는데 id 1번부터 id 10번까지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짤 때 뭐 카 1, 카 2, 카 3 이렇게 소스 코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폼을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id 값을 문자열로 조합해서 하시면 소스 코드가 많이 줄어들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id 값으로 이렇게 get element by id 할 접근해서 객체를 가져올 게 많다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요런 패턴이 유용하겠습니다. 그죠? 예. 가져와서 이제 요 테스트 컨텐트 요 객체에 요 할당된 객체에 테스트 컨텐트에다가 카의 i번째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배열을 접근해서 해당 배열 전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해당 배열의 그 값이 콤마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트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트 생성 함수 사용해서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뭐 new date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new date 한 다음에 밀리초, 밀리세컨즈 값을 줄 수도 있고, new date 한 다음에 요 데이트 스트링 문자열을 줄 수가 있고, new date 한 다음에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s, milliseconds 이렇게 이제 값을 줘서 데이트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데이트 객체를 만들 때 요 매개 변수 값으로 줄 수 있는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데이트 객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 소스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p 태그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다 비어 있죠. 내용이 없습니다. id 값이 d1, d2, d3, d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d1부터 해서 d2, d3, d4 자, get element by id 해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d1, d2, d3, d4 가져온 다음에 그 객체의 inner html 속성 값으로 여기서 new date 한 거를 집어넣고,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출력되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대한민국 표준시 하고요. 타임스탬프 값으로 이렇게 밀리세컨드 값을 줘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값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날짜 시간 값을 이렇게 넣어서 데이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차례대로 콤마 구분해서 년, 월, 일, 뭐 시분, 초, 밀리세컨드 뭐 이렇게 해서 자,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만약에 밀리세컨즈까지 뭐 안 쓴다 그러면 요 6개만 쓰면 되겠죠. 초까지 쓰겠다. 시분 초까지 쓰겠다. 년, 월, 일, 시분 초니까 6개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데이트 객체를 만들었을 때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세터하고 게터 메소드들이고요. 자, 반환 값을 가져올 때 쓰는 거죠. get date가 1에서 31일 날짜 반환하는 거, get day는 이미 앞에 썼습니다. 데이트 객체의 get day는 요일 반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full year 연도 반환하는 거고요. get hours 하면서 0에서 23 시간을 가져오는 거고, get millisecond 요거 0에서 99 밀리 999 밀리 초 반환해 주는 거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해 주는 거고, get minutes 그래서 0에서 59초 사이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초가 아니고 get minutes이기 때문에 분이죠, 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get months 사용해서 월값 반환해 준 거고요. get second 해서 초입니다. 요거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그죠? 초가 아니고 분인데. 자, 밑에 세터는 반대겠죠? 값 넣어주는 거죠. set date 1에서 30일 날짜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객체에 날짜 바꾸고 싶다 하면 set date 쓰시면 되고, set day는 요일, 다음에 set full year 연도 설정해 주는 거고, set hours 그죠? 시간, set millisecond 밀리초 설정해 주고, get minute
또 이것도 잘못됐네. 다 get months 월을 바꿔주는데 여기서 0에서 11월 반환 0에서 11월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월 값은 데이터 객체의 월 값은 우리가 이제 1월에서 12월을 쓰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월은요 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환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값이 0이 뜨면 0월이 아니고 더하기 1해서 11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월값하고요. 우리가 쓰는 월값하고 여기서는 월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set second 해서 초값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데이터 객체에 쓰시면 된다는 거죠. 날짜 시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만약에 프로그램 하실 때 날짜 시간 관련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한다 하면 예, 여기 이제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연도도 뜨고 월일도 뜨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요 inner HTML 속성에다가 요거 이제 객체 가져오는 거죠. document.get element by 해서 요 위에 p 엘리먼트 요소 객체로 D1, D2, D3, D4까지 가져오는데 여기에 inner HTML 속성 값으로 요 문자열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today라는 게 위에 new date 해가지고 데이터 객체 생성한 거고요. 데이터 객체에 get full year 해서 연도 출력하고 get months 더하기 1 했죠. 왜? 0부터 11월까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1에서 12월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월은 여기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반환된 값에 1 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get date 해서 1 값을 출력을 했죠. 월 1. 그 다음에 get hours 시. 다음에 get minutes 해서 분. 그죠? 예. 시간 분. 그 다음에 get seconds 해서 초. 예. 그래서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되는 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시분초 이렇게 넣어줬고요. 예. 그냥 이제 여기 이거는 inner HTML 안에다가 1970년 1월 1일 이후부터 몇 초가 지났나요 해서 그냥 단순 문자를 그냥 집어넣는 거고요. 예. 여기 이제 더하기 해서 1970년 1월 1일부터 몇 초가 지났나요 한 다음에 결과값을 get time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단위가 밀리세컨드, 밀리초입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숫자가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밀리세컨드 값을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이제 데이터 객체 쓰는 거고요. 자, today 점 해서 to로 시작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표현할 때 데이터 스트링, to ISO 스트링, to JSON, 뭐 to local 데이터 스트링, local time 스트링, local 스트링, 그다음에 뭐 to 스트링, to time 스트링, to UTC 스트링 했을 때 요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날짜, 시간, 뭐 시간만 본다든지 날짜 본다든지 할 때 요 형식에 요렇게 to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거 본인이 이제 쓰는 것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요 지금 뭐 연월일 뭐 오전 오후 또 시간 뜨는 거 요거 많이 쓰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to locale string locale string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요거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가지고 이제 디지털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시계 만드는 거 소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 이제 dgclock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이제 처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딱 하면 그냥 뭐 요 내용 한번 실행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set timeout 사용해 가지고 요게 여기 이제 1000이라는 게 밀리세컨 단위고요. 1000이면 1초죠. 1초.
이게 1000ms는 1초입니다. 1초에 한 번씩 요 dgclock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요 함수를 1000ms마다 실행해라 이럴 거예요. 그러면 dgclock은 현재 함수죠. 처음에 한 번만 딱 호출해 주면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1초 있다가 또 자기를 호출하고 또 1차 있다가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호출하면서 요 데이터 객체가 생성한 요 월, 일, 시분초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get element by id 해서 dgclock 여기 위에 보면 div 태그 있습니다. div 태그에 요거는 이제 div 태그의 id 값을 dgclock 줬죠. p 태그 사용을 했고 여기 이제 내용으로 예, inner html 그죠? 내용으로 day 더하기 time 날짜와 시간을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예, 여기에 바뀌는 거를 화면에 계속 실행해서 함수를 한 번씩 실행하니까 화면에 이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거 볼 수 있어요.